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정부는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지역 및 추가 지원과 농가 폭염 피해 복구에 투입할 총 1,654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를 비롯한 전국 9개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조선 자동차 등 구조조정업종에 대해 94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데 지역별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이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공룡 엑스포를 2020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백두영 고성군수는 엑스포를 경상남도에 넘기겠다는 공약을 접고 고성군이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20년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당황포에서 개최합니다. 백 군수는 후보 시절과 당선 직후 엑스포를 경상남도에 넘겨주겠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적자에다 행정력 낭비 때문이었습니다. 공약까지 접은 배경을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섭, 관리, 감독하는 사람만 내려오고 모든 실무는 또다시 고성군이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미처 그것까지도 제가 파가지 못했던 부분 또한 있었지만 3년마다 열리는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는 많게는 170만 명이 다녀가 입장료 수익만 최고 14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수입도 컸지만 막대한 투자 비용 때문에 매번 적자였습니다. 2020년 공룡 엑스포는 군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엑스포를 준비하겠습니다. 고성군은 경제 엑스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는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고성군은 입장권, 강매 관행을 없애고 준비 과정에서 군민과 공무노조를 참여시켜 인력 동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경남 지역 도시재생 추진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서부 경남인 남해와 산청, 함양을 알아봅니다. 남해군은 전국 군 가운데 최초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됐고 산청과 함양군에서도 일반 근린형과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각각 시작됩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 남해읍 시가지 일원이 관광 거점이자 활기찬 상업문화와 청년 창업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남해군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경남 도립 남해대학과 연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연평균 500만 명이 남해를 찾고 있지만 남해읍은 숙박시설이나 관광명소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중심 상권이 침체돼 왔습니다. 남해읍 시장 빗길과 중심 시가지 일원을 젊음이 가득한 청년 창업의 공간, 새로운 우리 군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활력 있는 상업 문화의 공간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중저가 호텔 체인인 베니키아가 들어서고 청년 창업 가게, 쉐어하우징 등 대학타운 활성화와 걷고 싶은 은민거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환경도 개선됩니다. 오는 2023년까지 관광산업과 대학타운, 행정기관 등을 재구조화해 중심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대학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요 시장 주변이 활성화되면은 세태됐던 시장 읍내가 활성화되면은 안 좋겠나 이렇게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존의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시가지를 유지하면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함양군에는 함양시장에서 제1약국, 인당교 1원 15만 제곱미터에 165억 원의 사업비로 은민관토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등 언도심 기능이 강화됩니다. 산청군에서는 모두 67억 원의 사업비로 읍지역의 집 수리와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 등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추진돼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한국GM의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카오카잼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오늘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해고된 한국GM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직과 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불법 파견을 묵인한 카오카잼 사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조례안을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보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 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의 폭언과 성폭력이 여전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도의원들을 만나 조례 통과를 위해 설득할 예정입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동성애나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 창원 성산구 보궐총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진보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진보 진영에선 민중당이 후보를 내는 게 순리라며 자체 후보로 정면 돌파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중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모든 당력을 창원 성산구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경남 제3기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창원 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과 결과까지 알려주는 방송, 소외계층에 좀 더 관심을 갖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MBC 경남은 3기 시청자위원 12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의 농민 46명이 낙동강 창녕 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창녕 함안보 개방으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수막 보온용 물이 부족해져 시설 채소에 피해를 봤다며 10억 6천만 원의 배상 신청서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위원회의 법정 사건 처리 기한이 9개월이지만 이번 신청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립대 A 교수가 어제 오후 11시쯤 창녕군에 있는 자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교수는 가족과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지난 13일 9,200만 원 상당의 산학협력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